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학습하고 나서 제출한 점검표 잘 봤어요. 열심히 학습하고 긍정적인 반응 해줘서 고맙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답변해 줄 테니까 질문도 하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초 개념으로 원자의 구조를 배우고요. 빅뱅 직후부터 원자가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핵심 개념으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빅뱅 우주론의 중요한 증거인 수소, 헬륨의 질량비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원자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자, 맛있는 햄버거가 있어요. 질량을 가진 것들을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 물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원자가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고 생각했지만 1911년에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원자의 중심에 작고 단단한 원자 핵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원자 핵은 양전하, 즉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고요.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음전하, 즉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원자 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성자와 양성자라는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성자는 그 이름처럼 전기적 성질이 없어서 중성이지만 양성자는 플러스, 즉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 양성자 때문에 결국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중성자와 양성자는 그 질량이 전자의 1800배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아주 조금 더 무거워요. 1900년대 중반까지 우리는 이 중성자와 양성자가 물질의 가장 기본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969년에 이보다 더 작은 입자인 쿼크가 있음이 확인됩니다. 중성자는 플러스 3분의 2의 양전하를 가지는 업쿼크 하나와 마이너스 3분의 1의 음전하를 가지는 다운쿼크 두 개로 구성되는데요. 여러분, 전하량을 모두 더해보세요. 0이 되죠. 그래서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없어요. 반면에 양성자를 봅시다. 업쿼크가 2개, 다운쿼크가 하나 있네요. 전하량을 모두 더하면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양전하를 가지네요. 여러분, 개념이 조금 어렵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는 쿼크의 종류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성자, 양성자가 3개의 쿼크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도 괜찮아요. 또한 참고로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중성 원자에서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럼 빅뱅 우주론에 근거해서 빅뱅 이후부터 원자의 탄생까지 우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봅시다. 온도와 밀도가 아주 높은 한 점에서 빅뱅 하고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초기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매우 높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빅뱅 이후 우주는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졌는데요. 10의 마이너스 35승초가 되었을 때 쿼크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들이 생겨납니다. 잠깐,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여러분, 우리 잠깐 재밌는 수학 이야기를 합시다. 지수를 배웠나요? 10의 마이너스 1승은 10분의 1, 즉 0.1과 같죠. 10의 마이너스 2승은 0.01이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은 0.001이죠. 그렇다면 10의 마이너스 35승은 0.0000000.1, 1 앞에 0이 34개 있는 것과 같아요. 즉 10의 마이너스 35승초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찰나의 순간과 같겠죠. 이렇게 빅뱅 직후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우주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절대 온도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온도는 섭씨 온도예요. 물이 어는 온도를 0도, 끓는 온도를 100도로 잡아서 눈금을 나눈 온도입니다. 반면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라고도 하는데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온도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고 분자 운동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의 온도를 절대 0도로 정하고
섭씨 온도와 같은 눈금으로 표현한 온도입니다. 이 절대 온도의 값은 섭씨 온도에서 273.15를 더해준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온도인 0K는 소수점을 생략하면 마이너스 273도, 273 켈빈 온도는 0도씨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35승초가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는 약 10의 27승 K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쿼크와 전자가 생겨난 초기 우주는 빛이 가득한 아주 밝은 상태였어요. 빛은 진동하며 진행하는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표현할게요. 빛은 또한 정기적인 성질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는 전자 쿼크들과 상호작용합니다. 여러분, 빛은 직진한다 라는 말을 들어봤죠? 하지만 밀도와 온도가 높은 초기 우주에서는요, 많은 전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빛은 쿼크뿐 아니라 이 전자들에게 부딪히면서 계속 진행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었어요. 즉 지금처럼 자유롭게 직진하지 못하고 무수히 많이 산란되고 있었던 거죠. 한편 우주는 팽창하면서 온도가 조금 더 낮아집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초가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는 10의 13승 K로 낮아지고 자유롭게 떠돌던 쿼크들이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씨가 추워지면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있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입자들도 온도가 낮아질수록 결합을 더 잘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쿼크는 3개씩 모여서 중성자 또는 양성자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초 이내의 초기 우주에서는 쿼크와 전자가 생겨나고 중성자와 양성자가 만들어지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집니다. 빅뱅 이후 3분이 되었을 때 온도는 10의 9승 K로 낮아지고요. 드디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양성자 하나가 바로 수소 원자핵이라고 했죠. 이렇게 3분이 되었을 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그 질량비가 3대 1이 되게 만들어집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38만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주의 온도는 지금 태양의 표면 온도인 6000K보다도 훨씬 낮은 3000K가 됩니다. 그러자 전자는 점점 움직임이 줄고 원자핵에 붙잡혀서 결합하게 됩니다. 수소 원자핵은 플러스 1의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지는 전자 하나가 붙잡혀서 중성의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요. 헬륨 원자핵은 플러스 2의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의 결합으로 중성 원자들이 만들어졌고 이제 빛은 더 이상 이들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직진할 수 있게 됩니다. 원자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산란된 빛들이 그 방향 그대로 직진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러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 첫 번째, 어떻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었을까요?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봅시다. 빅뱅 직후에 생겨난 쿼크들이 3개씩 결합해 양성자와 중성자를 생성합니다. 이때 양성자는 중성자로 바뀌기도 하고 중성자는 역시 다시 양성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아주 조금 질량이 더 커요.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거꾸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해요. 초반의 우주는 아직 충분히 뜨거웠기 때문에 두 반응이 함께 일어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약 1대 1로 비슷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주가 팽창하고 온도가 조금 더 낮아지자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반응보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과정이 더 쉬워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더 많아지고 그 비율이 약 7대 1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대 1은 14대 2와 같죠? 그림처럼 양성자가 14개, 중성자가 2개의 비율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빅뱅 이후 약 3분이 되었을 때 온도는 더 낮아지고 드디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남은 수소 원자핵이 몇 개죠? 네, 총 12개. 헬륨 원자핵은요? 하나가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 개수 비가 12대 1이 되죠. 여러분, 원자핵들의 질량은 상대적으로 나타내는데요. 수소 원자핵의 질량은 1이고요.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4배 더 큰 4예요. 그러면 수소 원자핵의 총 질량은 1 곱하기 12 해서 12고요. 헬륨 원자핵의 총 질량은 4가 되겠죠. 이렇게 우주 공간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비율은 12대 4, 즉 3대 1이 됩니다. 이렇게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했던 수소와 헬륨의 3대 1 비율이 나중에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실제로 밝혀지면서 빅뱅 우주론의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자,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의 형성 과정을 한 번 더 봅시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주는 계속 팽창하였고 온도가 낮아집니다. 빅뱅 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 온도는 약 3000K가 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전자들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에 붙잡혀서 결합하면서 중성의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들을 형성합니다. 이전의 원자핵이나 전자는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었기에 끊임없이 빛의 진로를 이렇게 방해하였지만 중성의 원자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주 나이 38만 년에 자유로워진 빛은 우주 팽창과 함께 파장이 길어진 상태로 현재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직진하고 있습니다. 7.3cm의 파장은 현재 우주 온도가 2.7 켈빈 온도, 약 3K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펜저스와 윌슨이 우연히 관측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정리하면 우주 나이 38만 년 이전에는 빛이 자유롭지 못했으므로 불투명한 우주 또는 혼탁한 우주라고 부르고요. 38만 년 이후에는 빛이 자유롭게 진행하게 돼서 투명한 우주 또는 맑은 우주라고 부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빅뱅 후 38만 년에 중성 원자가 생성되며 우주로 퍼진 빛이 우주가 식으면서 파장이 길어진 전파로 현재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는 것. 우주 배경 복사 역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것과 똑같이 관측이 됨으로써 빅뱅 우주론의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참고로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해도 밀도와 온도가 일정하다고 봤기에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될 수 없겠죠. 빅뱅 이후 우주의 역사를 정리해 봅시다. 빅뱅 직후 1초 이내에 쿼크와 전자가 생성되고 쿼크들이 3개씩 결합해 양성자와 중성자를 생성합니다. 3분이 되었을 때 양성자, 중성자가 각각 2개씩 결합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고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로 정해집니다. 38만 년이 되어 우주 온도가 3000K까지 떨어지자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해서 중성의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고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집니다. 추가로 우주 나이 4에서 7억 년 정도가 되었을 때 수소와 헬륨 원자들이 중력에 의해서 모였고 이를 통해서 별이나 은하가 형성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힘내세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세요. 1번, 다음 물질들을 우주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여러분, 양성자는 곧 수소 원자핵이죠. 네, 먼저 쿼크, 양성자,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의 순서대로 만들어지죠. 2번,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각각 어떻게 변했는지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우주는 계속 팽창해왔어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니까 온도는 감소하고요. 밀도도 감소합니다. 여러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은 그대로이니 밀도 값은 감소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고요. 복습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